군단과 그다음에 사단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군단과 사단, 연대, 대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량을 모두 합치게 되면 1년 동안은 식량을 공급받지 않아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방총국은 몇 년 비축하고 있어야 되냐면 3년치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어기되면 군사재판 받거든요. 군사재판 받으면 뭐가지 날아나는 거죠. 네? 왜 3년 동안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되냐면 6.25 전쟁이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죠. 그래서 그 3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 지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강명도의 헛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명도는 인민군 군인들은 옥수수도 없어서 인민군 사단장, 군단장들이 인민군이 보급을 책임진 후방총국에 옥수수라도 달라고 하소연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건 인민군이 후방물자 비축 정연과 그리고 또 공급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명도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인민군이 후방물자, 즉 식량, 육류, 물고기, 남새, 기름, 간장, 소금, 된장, 그리고 또 연유, 휘발유, 디젤루, 연유, 피복, 그 다음에 건물 자재 등 이런 걸 이런 물자들을 보급해주는 걸 책임진 부서가 기관이 곧 후방총국인 겁니다. 후방총국이 군부대 번호는 534 군부대. 그러니까 북쪽 TV에, 북쪽 뉴스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제 534 군부대를 현지 시찰하셨습니다. 이렇게 탁 나오게 되면, 후방총국에 갔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인민군 군인들은. 그리고 또 후방총국은 각 군종, 병종 사령부들, 그리고 또 군단 사령부들의 후방사령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군단 사령부의 군단 후방사령부의 책임자는 군단 후방사령관인 거죠. 강명도가 식량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했을 때, 했기 때문에, 식량이 어떻게 비축되고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민군 후방총국이 군부대 번호는 534 군부대 이렇게 부르죠. 후방총국 안에는 양식국, 연유국, 피복국 등등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식국은 514 군부대, 전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514과라는 게 있다는 것. 그래, 그 514 군부대. 그리고 또 연유국은 522 군부대, 피복국은 523 군부대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왈가왈부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인민군이 식량과 부식물 공급을 담당한 부서는 양식국, 즉 514 군부대인 겁니다. 그래서 각 도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안에 인민군이 후방물자 공급 부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14과라고 부른다 이랬죠. 514 안에는 또 15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식량을, 그러니까 이제 식량은 도정한 걸 보고 식량이라는 거죠. 양곡이라고 하죠. 도정하지 않은 건. 그래서 인민군에게 공급할 양곡을, 벼, 옥수수 같은 이 겉곡을 보관하는 부서인 겁니다. 15부는. 이 15부는 또 각 도마다 관리과를 가지고 있고 관리소들의 양식물자들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인민군은 대대부터 전문 양식일꾼들이 있거든요. 대대부터. 대대에는 후방부 대대장, 양식서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양식일꾼들이거든요. 양곡을 다루는 사람들인 겁니다. 식량을 다루는. 그리고 연대 이상급부터는 양식 공급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피복 공급장, 연유 공급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민군이 모든 단위들은 전쟁이나 그다음에 자연재해 때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식량하고 부식물들을 늘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축하고 있는 물자들을 전투예비 물자라고 부르는 거죠. 인민군 군인 1인당 또 4kg이 전투예비 물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가지기 싫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요. 4kg를 미대라는 거 있습니다. 카키색 이런 주머니인데
천주문이죠. 요만큼 천주문인데 절반 딱 갈라서 요쪽에는 2kg, 요쪽에는 2kg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에 딱 매고 인민군이 배낭 있지 않습니까? 배낭 거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딱 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미대는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대하고 그 덮고 잘 때 덮을 담요하고 딱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요, 백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배낭 뒤에 딱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끈이 되어 있거든요. 매는 끈이. 이렇게 인민군 군인들은 1인당 4kg씩 전투비 물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원래는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관장들이 그 쌀을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좀 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뚫을 수도 있고, 장마철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관장들이 그걸 다 걷어서 대대 양식 창고, 거기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대대 양식 창고 안에 어느 그 칸 하나 내서 거기다 중대별로 다 보관을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또 전시, 전쟁 시작되면, 그러니까 전쟁이 그게 있죠. 안겨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 불구름이, 예? 그러면 그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자연재해가 나게 되면 그때 공급해서 급식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위서부터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급식시키는 겁니다. 그때. 네. 그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또 전투비 물자는 뭐가 있냐면 말린 쌀밥. 우리는 말하면 즉석밥? 즉석밥은 아닌데. 봉투 안에다가 더 물 붓고, 어쨌든 찬물 부어도 됩니다. 물 붓고 이렇게 딱, 아구리 딱 매놓고 있게 되면 그 안에서 밥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말린 쌀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전투용 식량들도 있고, 그 다음 건빵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빵 안에는 또 르나사탕인가, 그때? 박하사탕이 또 8알이 들어가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식량, 전투예비 식량과, 그 다음에, 대대에서 가지고 있는 전투예비 말린 쌀밥, 건빵,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대는 3일분이 전투예비 식량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일분이 전투예비 식량을.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위에서 공급을 받지 못해도 3일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일 동안은 먹일 수 있는 그 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쌀을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대대 쌀을 먼저 먹는 겁니다. 3일 동안을. 그러다가 3일 동안은 먹는데 연대에서 또 그다음에 또 사단에서 군단사령부에서 양식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락하는 게 아니고 공급을 해주거든요. 전진 공급. 그러니까 그걸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개인들이 쌀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4kg게 되면 1인당 4kg게 되면 5일분입니다. 5일분 식량이거든요. 하루에 800g이니까 5일분 식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이면 만약에 이제 공군 수송기 타고 항공육전대 같은 경우에 남한에 침투했다 하게 되면 5일 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우위서부터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겁니다. 저는 전쟁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대대는 3일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연대는 7일분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7일분. 그러니까 우위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도 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하고 연대가 가지고 있는 식량만 가지고도 열흘 동안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개인들 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15일 동안, 보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우위에서 공급 전혀 하지 않아도 식량을 보름 동안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서는 며칠분을 가지고 있게 됐나? 사단은 30일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단 후방사령부는 전체 군단이 10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10개월 동안이요. 300일이거든요. 30일로 계산합니다. 후방물자 그런 걸 계산할 때는. 그래서 300일 동안 먹일 수 있는 그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10개월 동안. 군단사령부가 이렇게 전체 군단이 300일 동안 먹을 식량을 비축하는 이유는 뭐냐면 군단과 그 다음에 사단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군단과 사단
연대, 대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량을 모두 합치게 되면 1년 동안은 식량을 공급받지 않아도 다음번 추수할 때까지 1년 동안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축하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총국은 몇 년 비축하고 있어야 되냐면 3년치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인민군이 먹을 거, 인민군이 먹을 식량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어기되면 군사재판 받거든요. 군사재판 받으면 뭐가지 날아가는 거죠. 네? 왜 3년 동안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되냐면 6.25 전쟁이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죠. 그래서 그 3년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어쨌든 3년 이상은 절대로 전쟁 끌지 않을 거다, 이제는. 이제 전쟁하면. 그래서 3년이 된 거죠. 이제는 뭐 핵강국이 됐으니까 식량을 그렇게 끄지 비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남한에 오기 전이죠. 2010년 그 경기였는데 그때 그 구수동원 총국 안에 있는 그 물자들 식량 뽑아서 배급 쫙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푼 그 식량이, 그때 나온 식량이, 그러니까 식량이 양고기였죠. 벼였거든요, 그게. 벼를 거기서 완전 계속 났습니다, 벼가. 한 달 남아 그 벼를 실어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무산군 석풍산이라는데, 거기 55, 석풍산이 아니고, 주초 앞에, 학산 쪽에 그게 50호 관리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군수동원 총국 산하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석풍산에 60호가 있고, 거기서 식량이 한 달 넘게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벽가만에 몇 년도에 들어간 쌀이라는 걸 이렇게 딱지 붙이거든요. 예? 이게 84년도 들어간 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쌀로 도정해서 밥에 먹게 되면 이게 후후 날아가죠. 풀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10년 넘게, 10년이 뭐예요? 한 20년도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벼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그 벼는 제일 안쪽에 들어가서 아마 미처 뽑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지 못한, 네, 그런 게죠. 이렇게 인민군이 비축하고 있는 식량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쌀을 공급받지 않아도 4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인민군은. 그리고 인민군이 거의 전투비 물자를 제외하고라도 군수동원 총국, 그 다음 2호 관리소, 4호 관리소 이런 데에서 또 식량을 비축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수동원 총국하고 4호 관리소는 이건 전시에 공급할 식량, 의약품, 건설자재 이런 걸 비축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2호 관리소는 자연재해 때 공급할 식량을 비축하는 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주석본투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항해도 어디를 지시했는데 이 자연재해가 나서 딱 태풍이 장현도에 태풍으로 딱 쓸어갔으니까 내 몫으로 있는 쌀을 공부하라 이렇게 지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호 창고에 있는 거거든요. 2호 관리소. 그건 그러니까 원래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그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주석본투로.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주석본투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이 군수동원 총국하고 4호 관리소, 여기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심지어 아이들이 장난감, 완구도 있죠. 완구들. 예? 학습장, 연필, 지우개,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에는 놀잇감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한테 공급할 그런 놀잇감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데 창고에 들어가는 식량들은 대체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게 이게 원유가 적죠. 연유가. 그래서 많이 애를 먹죠. 매 8월쯤 되게 되면 창고 안에 있는 식량을 뽑아서 공급하는 거죠. 인민군이 공급을 하고 인민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그렇게 가을에 다시 채워넣는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늘 전쟁을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과 연유 그 비축만은 철저히 합니다. 북에는 정치라고 할 때 쓰는 정할정을 쓰는 이런 두 개의 부서가 있거든요. 두 개의 부서. 정할정을 쓰는 두 개의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 부서 이름이 뭐냐면 량정, 재정입니다. 량정부, 재정부, 양정국, 재정국 이렇게. 일찍이 김일성 주석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돈과 양식은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정, 재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아는 거죠. 돈과 양식이 없으면 정치를 못한다는 것.
아는 겁니다. 북에서는 코로나 사태 있기 이전인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시장 식량 가격이 4,000원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 주장인 게 아니고 반북 방송인 자유아시아 방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강명도는 북한에서 식량 가격이 13,000 내지 4,000원씩 3배가 올랐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다 하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오늘 밤 0시 몇 분에 받은 전화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죠. 이게 통화녹음은 뭐 제공한 사람이 공개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 북에 있는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공개하지는 못하겠다. 이러고 개소리 치는 겁니다. 예? 설사 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전화를 강명도한테나 어쨌든 여기 남한에 있는 친척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탈북자 가족들,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은 제가 브로커하면서 송금 브로커하면서 겪어봐서 알죠. 어쨌든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한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에서 대체로 돈 안 주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야 금방 돈 받아갔는데 또 돈 받아가? 이렇게 고민지 조용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금방 돈을 받아갔는데 또 받아가 돈을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은 북에 있는 가족들은 그 돈을 받아고 왔는데 돈을 안 주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누가 잡혀갔는데 가을 꺼내야 되겠는데 뇌물을 매겨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우선 돈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남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쩝니까? 아 저거 내 형제가 잡혀갔다는데 그 꺼내겠다는데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또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 또 앉아서 술 퍼마시고 대체로 탈북자 그 친척들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 그 친척들 보게 되면 마약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짜 돈 다 생기지 않습니까? 공짜 돈이. 예? 그러니까 마약하고 술 먹고 계집치라고 이런다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 좋게 안 보거든요. 저는 북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 그 정도 나오면 저리 보냈습니다. 돈도 안 받아주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람은 그 돈을 받으러 왔으니까 그래 근데 전번에 돈 보내줬는데 또 돈 달래 그래? 그러면 야 이게 쌀값이 얼마인지 아냐 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야 쌀값이 막 15,000원 막 이렇게 한다 이제는. 한두 달 안에 지금 3배씩 뛰고 숱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돈 주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 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알거든요. 죽어도 쌉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돈 안 보냅니다. 제 동생한테도 그 동생이 내가 돈을 보냈는데 마약을 쓰고 있고 완전히 그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런다면 저는 안 보냅니다. 안 보내주고 왜 보냅니까? 그건 죽어도 싼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화가 만약 그런 전화가 왔다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지금처럼. 저는 그래 이 주변에 우리 그 탈북 명문들 이렇게 뭐 북에서 뭐 누구 잡혀갔다는데 동생이 잡혔다는 이렇게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돈 뇌물 구해야 되겠다는데 보내지 말라 그랬다 나는 보내지 말라고. 그럼 왜 보내냐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다시는 벌 받고 다시 고치지. 그래 걔들이 죽이겠냐고 걔를. 나가 내버리더라고. 전 그럽니다. 그래도 또 어쩌겠냐고. 그럼 보내겠으면 보내고 그러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리고 또 강명도 또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 정권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예? 유엔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러는 거죠. 강명도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거짓말 방송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강명도의 방송을 들은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쩌나 북한 주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당장 굶어 죽는다. 그러면 경제 제재의 도수를 조금만 더 높이자. 그러면 저 북한이 굴복할 거다. 이런 개꿈을 꾸는 거죠. 경제 제재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북한 인민들만 괴롭습니다. 그렇죠. 맞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민들이 괴로운 겁니다. 유엔 제재는 인도주의적 선에서는 인도주의적인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강용도 같이 이렇게 얼빠진 애들이 개꿈 꾼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조금만 조이면 북한은 허물어질 거다. 강용도의 말을 듣고 이제는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몇십 년 이제는. 94년부터 20년 안에 망한다는 북한은 몇십 년이 지난 오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경제제재 독수를 높이게 되면 저 북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들 그 사람들이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정은 강릉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애꿎은 인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그따위 개꿈꾼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예? 몇 푼이 돈을 벌겠다고 조회수를 높이겠다고 허튼 소리를 제쳐내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아무리 예, 인간이라면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하긴 뭐 종이 쪼가리에 일배야 아프지 마 뭐 이런 걸 들고 인증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런 인간한테 뭘 바랍니까? 예? 그런 인간한테 바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어쨌든 네? 북한에서 전쟁 예비물자 비축과 그 다음에 관리정령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강명도가 좀 잘 알고요. 강명도가 이제 뭐라 또 뭐 그런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다 댓글 달아놓으십시오. 전 차단시켜놨더라고요. 댓글 달아놓으면 되죠. 홍강철이 말하는데 니 개꿈꾼 개소리라 하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